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허리 디스크 있는 거 그 이야기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이 부메랑이라는 게 있죠. 부메랑 이렇게 돌아서 돌아오는 거 부메랑 있죠. 던지면은 그 부메랑,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인과가 돌아오고 어떤 잘하고 못한 거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물리적으로 파도가 다시 쳐서 돌아오는 걸 우리가 이제 흔히 부메랑 아니면 인강보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현재 뭐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탄핵 정국이라든가 이제 진행이 있습니다. 지금도 특활비 하고 있고도요.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제 구속한 그 댓글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적용해 가지고 형평성 맞게 한다면은 현 정권이 과연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부메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 허리 디스크 이야기 좀 잠깐 할까 합니다. 이제 21일 이런 뭐 보도 같은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7월하고 8월에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발가락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성모병원 방문해 가지고 그때 MRI를 이제 촬영해 봤다 이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판정을 해요. 이게 허리에 이상이 없다. 다만 허리 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했어요. 계속 아프니까 교도소, 구치소죠. 구치소 안에서 허리 진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늘 아프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MRI를 촬영해 보니까 담당 의사가 박 전 대통령 허리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제 그간 알아온 증세가 악화돼 가지고 허리 디스크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왔어. 그러니까 전에 그 나온 것인데 안 나왔다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점점 약화가 됩니다. 뭐든지 병이란 것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괜찮았다 하더라도 근데 악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구속 상태는 이 관리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주일에 4번을 나가서 공판을 받았어요. 그럼 한 번 나가면 10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딱딱한 곳에. 그러면 그게 악화가 안 되겠습니까? 점점 악화되죠.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이란 게 뭐냐면은 가서 찍어 봐 가지고 애지간한 건 안 나와요. 이 흔히 말하는 만성 질환이라든가 어떤 순환 관계 계통은 안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그렇다면은 딱 사진에 찍혀서 나왔다. 그거는 이미 상당히 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초기 그런 거 아닙니다. 병원에서 이거 초기인데요. 무슨 병이 있네요 하면 한참 진행된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쭉 통증이고 아프고 진행이 몰래 알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사진이고 뭐고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도 그동안에 많이 진행되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식도염이 있다, 신기능에 문제가 있다. 아무튼 박 대통령 참 몸 관리 잘해야 될 건데요. 사실은 저런 경우를 딱 보더라도 이 석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보석이라도 주고 석방돼 가지고 집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구속 그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특갈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갈비 하는데 처음에 특갈비 이야기 나왔을 때 엄청이 뭐 별다른 건가 이렇게들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활비 하니까. 근데 이제 특활비가 저번에 올려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판공비에서 갈라진 거예요. 판공비에서. 그러니까 특활비는 이거는 이제 영수증이 필요 없고 어디 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가 알아서 쓰는 게 특활비입니다. 이 특활비라는 것이 특히 이제 어떤 기관에 주어지냐면 수사기관이라든가 외근을 마야 한다든지 아니면 장급들은 또 이런저런
여기저기 얼굴도 내밀어야 되고 금일봉도 줘야 되고 때로는 격려비도 격려도 해야 되고 아래 사람들 여러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그 월급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이라든가 조사를 하는 것 이런 데가 이제 많이 가죠. 늘 왔다 갔다 쫓아다니고 뒤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국정원장들이 구속되는 그 특활비, 그 특활비가 알려질 때 또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검찰에서도 특활비 쓰고 그리고 검찰도 법무부에 105억 원 그 특활비를 상납하지 않냐 하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알려졌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법무부 해명을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부. 법무부에서 해명하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특활비가 285억 원이 배당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180억 이 돈이 검찰 특활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180억 원을 바로 검찰에 넘겨주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말대로 하면은 검찰이 105억을 위로 상납한 게 아니고 본래 그건 법무부에서 쓰는 특활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나온 것을 자기들 거 빼놓고 검찰에 내려준다.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금액이 뭐 비슷하든 같든. 그런데 제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법무부 해명이에요. 근데 다른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게 아닌데 하고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전직 검찰 고위 간부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검찰 특활비 중 매년 20억, 30억 가량을 미리 떼고 검찰에 내려줬다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미리 떼고 20억이나 30억을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다 준 것처럼 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관행이 30년도 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 해왔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떼가지고 그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에 장들이 이제 판공비나 수사기관 뭐 경례비 같은 걸 쓴다는 것이죠. 특활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말이 또 신빙성이 있을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 여야 간사회에서 지금까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60% 70%만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나머지 30% 40%는 법무부에 유보해 법무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다.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30% 40%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이 180억 그랬죠. 그거 30%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54억 나오죠. 아까 이제 20억 30억 떼놓고 내려간다 했는데 이제 그보다 좀 크네요. 결국은 뭔가 좀 떼놓고 내려간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법무부에서 다 안 주고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다 사실이고 이것을 검찰총장이 묵인하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흘러나온 그 소식이나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런 주장, 말 이런 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는 그냥 흘러다닌 소리가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저 국정원에 써야 될 돈이 청와대가 아니고 죄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에 검찰에 이건 죄가 안 될까요? 그럼 이제 수사를 해서 뭘 한다면 당장에 검찰총장이 됐든 법무부 장관이 됐든 수사받아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자한당에서 국회에서 문제를 삼고 또 청문회 하자 뭐 이렇게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또 끼어들게 돼요. 이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 그 부분 이야기해 볼까요?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24일 오전 11시 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홍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 대표를 고발한데 뭘로 고발할까요? 특활비 유용 언제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성완종 리스트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예, 그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그때 할 때입니다. 2011년입니다. 한나라당 경선 자금 1억 2천만 원. 이거 어디서 났어? 출처가 어디요? 이렇게 됐을 때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 1억이 바로 성완종 씨한테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될 때 홍준표 씨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천에서 5천만 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가지고 국회 대책비를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밝혔어요. 이래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됐어요. 그것을 생활비로 줬다라니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남아서 줬다라니까. 그렇게 해서 해명했어요. 그 돈은 그런 거다. 이제 이것이 지금 또 이 순간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때 그랬지, 특활비 썼지 이러고 그때는 뭐 어떻게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또 홍 대표가 18일 날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말이 좀 바뀝니다. 내가 늘 급여로 정치 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 비용 등을 급여에서 이렇게 대접을 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원내 활동비로 대체할 수 있었기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가지고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급여에서 그걸 전해냈는데 이제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 남은 돈 집사람이 생활비로 줬다는 이야기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 유효한 거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보면 장황하게 야당 원내대표를 되게도 뭐 국회 운영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보조했다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그런데 이게 또 허위 발언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야당 민주당입니다. 원내대표가 원혜영 의원인데 어떤 명목으로든 홍준표 당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고 반박을 해요. 없다는 거죠. 그뿐인가요? 민주통합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가번 전 의원이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원래 상임위원장 하면 100만 원씩 여야 간사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게 관례인데 홍 대표가 안 줘서 왜 안 주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단 말이요. 그 당시 이제 홍 대표는 안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당시 우리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관리에 따라 여야 간사들에게 활동비를 나눠줬는데 여당 소속 위원장들은 대체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간사들한테 활동비를 이렇게 좀 나눠줬는가 봅니다. 그 이제 특활비죠 그게. 그랬는데 홍 대표는 안 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홍 대표는 줬다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 뭐 간사 서가번 의원이나 또 아까 원혜영 같은 경우는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 누구 말이 옳은지 뭐 그거야 자기들이 알겠지만 어찌 됐든 그러다 보니까 또 홍 대표 또 곤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어떻게 또 말이 바뀌느냐 하면은 내 기억의 착오, 이제 기억의 착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합니다. 아무튼 결국은 여기서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회도 특활비를 쓰고 있고 그들이 서로 조금씩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활동비를 쓰고 있다는 거 그거죠. 그렇죠? 쓰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홍 대표가 곤란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당시 야당 간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눠줬다 했거든요. 근데 또 야당 측에서 우린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탁 나오니까 내 기억의 착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수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눠주게 돼 있는 활동비가 안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얼른 생각해 보셔서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것을
홍준표 씨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썼어? 남은 거 어디 있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홍준표 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렇다면은 이제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어. 이제 검찰에서는 당초 주장한 게 그 1억이 성안종 씨한테 아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는데 그거 이제 아까 이제 국회 특활비 어쩌면서 이제 그걸로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맞다면 특활비를 왜 거기다 썼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활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 돈을 또 소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1억이 왜 어디서 났나를. 근데 그 소명이 조금 신빙성이 없어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당도 이리저리 좀 이끌고 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당무감사 뭐 원내대표 선거 뭐 이런 거 등등등 해서 친홍 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이제 힘이 실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그래서 이제 이어갑니다. 이 부분. 이제 그런데 이 특활비가 국회의원도 다 받고 검찰들도 특활비 막 쓰고 안 쓰는 기관이 통 없단 말이에요. 이제 안 쓰는 기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기관 다 쓰고 있어요. 장급들은 또. 자, 그러할 때 이 기준으로 그렇다면은 온 나라를 다 뒤져본다. 검찰도 다 뒤지고 걸리면 다 구속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거 엄청 시끄럽겠죠. 또 국회도 다 조사해가지고 여기저기 걸리면 다 구속시키고 국회의원도 그러면 참 시끄럽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나중에 이제 정권이 딱 바뀝니다. 바뀌면 그 정권이 뭐 국세청 자료가 됐든 아니면 국정원 자료가 됐든 아니면 검찰에 저 뒷전에 감춰놓은 자료가 됐든 다 파헤쳐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건 수 있으면 다 잡은다면 현 정권인들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법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해도 또 법대로 했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은 이건 비법인데 또 소소한 거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장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건 결제를 한다니까. 근데 그런 거 소소한 거 가지고 이것이 위법이야 하고는 구속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죄는 경중이 있습니다. 경중 무시해버리고 예를 들어 징계감도 안 되고 아니면 징계 정도 해야 될 것을 그냥 구속해버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구속은 안 하고 불구속하고 기소해야 될 정도인데 그냥 일단 구속해놓고 보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활비가 원래 이게 잘못된 거다 하면 다 특활비가 없어야죠. 그러나 내가 볼 때 이제 특활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검찰이 수사하는데 자기 논밭 팔아서 수사비 할 수는 없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장들은 또 여기저기 얼굴도 내밀어야 되고 생색도 좀 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니까 특활비 있긴 있어야 됩니다. 뭐 판공비 안에서 할 수 있다지만 판공비 또 쓸 자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 하면은 조정하면 되고 또 어떤 데는 부족하다 하면 더 주면 되고 또 룰을 정확히 이제 정해야죠. 관행이가 뭐 다 때려치우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 건 죄다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선을 분명히 정해야 되겠죠. 그 전에는 원래 잘못됐으니까 이제 하고는 그때는 무조건 구속으로 가기보다는 적절히 해야 될 거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게 뭐 보복이고 뭐 떠나서 막 서로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보면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댓글 이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현재 구속 적부심 신청해 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구속된 게 적법하냐 아니냐 심사를 좀 해주시오 이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적법하지 않다 하면은 다시 풀려나겠죠.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럴 때 왜 했느냐
이것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혐의가 이제 주된 혐의는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 위반이다. 이런 것이죠. 김 전 장관이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심리전단에 각종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2012년도에 사이버사 군무원 이제 79명을 늘리게 됩니다. 이제 그때치고는 조금 많이 늘린 거죠. 이제 그때서야 아이고 사이버전 이런 이제 개념이 좀 도입됐다 할까요? 우리나라는 뭐 북한에서는 이미 그때 6,000명, 7,000명이 아주 그냥 밤낮으로 매달려 있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또 호남 출신을 뽑지 말아라 이런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이제 검찰 이야기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군무원을 이제 신규 채용할 때 3등급 신원 확인 절차가 있는데 최상위 등급이 1등급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이야기만 또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김 전 장관 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한번 보자 이거죠. 사이버 사령부 그가 취임하기 이제 10개월 전입니다. 2010년 1월 창설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창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자꾸 보고서 올라온다 이거죠. 그럼 보고서 올라오면 그냥 V자 표시, 체크, 이제 봤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 보냈다는 것이죠. 뭐 그 안에 이제 어떤 것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늘 보고 올라오겠죠. 그렇게 한 것이지 검찰이 말한 것처럼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구체적 사항까지 지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제 김 전 장관 쪽 소명이 그래요. 매일 올라오는 보고서가 하루에 수십 건이다 이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도 그런 말 했단 말이, 장관이 보고 받는 것이 하루에 수십 개가 넘는다. 그래 읽을 시간도 없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읽어보고 서명도 하고 뭐 메모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대충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부의자고 지나가는가 봐요. 알았어 하는 정도로. 그걸 가지고 장관이 구체적으로 승인 지시했다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을 이제 표시하는데요.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서 어느 쪽이 타당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김 전 장관 측에서 이런 말이에요. 호남 출신을 배제했다 혐의에 대해서 내가 호남 사람인데 이러고 호남을 빼라는 표현이 썼겠냐 이런 거죠. 이제 김 전 장관이 전북 임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 신원 확인을 1등급으로 하라. 이것도 역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쓰라는 의도에서 나온 지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등급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정도는 2등급이나 1등급 신원조사 이제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3등급 신원 확인하는 방법하고 2등급, 1등급 확인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1등급은 굉장히 세밀하게 파는 것이죠. 다른데 그렇다고 법에 이거는 3등급이 되니까 3등급만 해라. 만약 2등급 조사를 하거나 1등급 조사하면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는 못은 안 박아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등급만 해도 돼요. 2등급까지 조사 안 해도. 그렇지만 장관이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원이 확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3등급이면 되지만은 그래도 1등급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1등급으로 그걸 한번 조사해봐. 채용해봐.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장관이 그런 고난 없고 유도리도 없다 하면은 장관 거기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건 문서대로 할 거면 저 계장이 해야지. 계장. 저 아래 계장이. 장관은 계장이나 과장들이 못하는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판단하고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해주고 결제해주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또 결정 못하는 건 누구 합니까?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1등급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럴 것 같으면은 현재 정부 현 정권의 장관들이고 무슨 장들이 이런저런 이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결정하는 것마다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실수도 좀 나올 것이고 어떤 거는 또 그 내가 이건 판단해야지 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차하면 직권남용 돼버린다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죠.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한다고 했고 내 권한이게 했다 하지만 어, 탁 조사하는 쪽에서 그건 당신 권한 아니요. 이럴 수도 있고 또 사소하게 실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경우는 이제 징계 정도고 뭐 꾸지람 맞을 정도고 뭐 비난받을 정도 되는 것도 구소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자를 들이대는 걸 크게 들이대는 거죠. 조그맣게 들이대도 되는 거 경중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보니까. 그리고 댓글 이제 총선 대선 개입했다. 무슨 한미 FTA 이런데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런 등등이 그 당시 막 이뤄진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댓글전이 왔다 갔다 했겠죠. 댓글이. 딱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이다 대선한다 이거예요. 그럼 총선 대선하면은 그냥 여당 지지하자 야당 지지하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또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예를 들지 무슨 사태가 있어요. 사건이 나거나 사태가 있거나 뭐 해군 기지가 됐든 그런 건설 부분이 있거나 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댓글이 어떻게 써지겠습니까? 흔히 좌파 우파 댓글 나오는 거 뻔하죠. 어느 쪽이 된다 어느 쪽은 안 돼 이렇게 나올 것이. 그러면은 북한의 사이버 전사는 어떻게 댓글 쓸까요? 당연히 거기 개입해서 쓰지요. 그 해군기지 그건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당이 또 이러이러니까 안 돼 하고 막 공격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한미 FTA 있으면 이러니까 그건 안 돼 하고 뭐 그러니까 또 여당이 잘못한 게 하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잘못한 거야 하고 막 그렇게 공격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또 좌파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파 보수들 하면 어떻게 또 댓글 씁니까? 여러분도 아마 써본 기억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건 돼 하고 쓸 거 아니에요. 뭐 해군기지 구럼비 바위 그거 깨지니까 그거 반대하면 구럼비 바위 제주도 전체가 구럼비 바위인데 뭐 그거 어디가 뭐 어때 이라고 또 쓸 거고 중국이 반대하니까 안 돼 하면 나라 지키자는데 중국이 무슨 반대가 뭐 대수야 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또 어디 뭐 문화재가 있다면 그 어디가 문화재 있는데 그게 무슨 보존 가치 있어? 나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파도 그래요. 그렇다면 심리전단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 개입하려면은 당연히 저 북한에서 걔네들 하는 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려면 심리전단 거기서 할 일이 뭐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뽑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나라 심리전단 할 일이 없죠. 아니 뭐라도 선거할 때 그때는 그러면 이제 이래야 되겠죠. 선거 기간에는 야 자칫 오해 사니까 우리 절대 댓글 달지마 나서지 말자 이러면 몰라도 그때도 활동한다면 불가피하게 북한 애들 하는 거하고 반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부딪히는 거. 근데 그런 것이 전부 선거 개입으로 해석돼 버린다 하면은 심리전단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그 댓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쓰는 사람 성향이 아니겠어요? 물론 위에서 어느 선을 잘 조심해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자기들 또 그 가치관도 있고 그러니까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쓰는 것을 장관이 일일이 다 그거 조사해가지고 올리고 조사해가지고 올리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단어 어떤 거 다 검사해서 올리러 그거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국방부 장관 하면은 다 사성 장군 다 지내고 명예롭게 다 군복무 마친 사람들이고 국가관 뭐 이런 건 다 확실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뭐 부정부패도 아니고 업무 충실히 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그런 걸로 가지고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럼 현 정권이 지금 장관 하는 사람들 그 기준으로 하면 일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뭐 법대로 하니까 그건 착각일 수 있다니까요. 이제 이와 같은 기준으로 들여파면은 어떻게 하든지 걸리게 된다고요. 막 저 정권 바뀌어 가지고 막 뒤지면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은 바꾸고 현재 쌓여있는 적폐는 청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노라, 이런 이제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적법하고 적절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그게 형평성에 맞게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모두에게. 일부만 적용되면 안 되죠. 명분이 안 돼요, 그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재 법감정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저울질하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과거, 저 지난 과거. 왜냐하면 그때는 관행도 있었고 그때는 그 시절에는 국민들 법의식도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그때 또 국민의 그 법감정으로 지금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안 걸릴 게 또 어디가 있겠어요. 시대가 발전한다면은. 후퇴를 하면은 아이고 옛날에 그분들이 참 깨끗했구만 이러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발전해 간다면 아이고 옛날엔 참 구렸구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감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이 돼야 법이거든요. 막 건너뛰면 곤란하다니까. 자, 이러한데 정권이 딱 바뀌어가서 그렇게 안 하고 막 뒤집어서 현재를 과거에 적용해 가지고 막 파고 뒤집고 뭐 조그만 건수 있어도 막 중범처럼 다루어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 그 적폐청산이 아니고 혼란이지 않아요. 혼란 그거는. 그럼 뒤에는 더 심해지고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제 보복이 이어지는데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반대로 이제 친다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 문서 다 뒤지고 검찰 문서 다 뒤지고 뭐 국세청이 어디 다 뒤져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현 정권에도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아니 수십 년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전 것도 다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시오고 뭐고 필요 없이 다 뒤지면 되는 거예요. 과거서 어쩌고 하면서.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때 그때도 이제 남북 간에 뭐 퍼주기 해가지고 지금도 여러 말이 많잖아요. 저 핵무장 그래서 됐다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모두 다시 뒤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물론 통치 차원에서 했다. 남북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하면 그거 아니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바뀔 수 있는 거거든. 세상이 이런. 그러다 보면 4.19에서부터 5.18까지 다 사건 다 조사 다시 할 수도 있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뒷날에는 완전히 180도로 다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는 이제 소소한 거 또 덮어두고 가야 될까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이제 돌아보면 시끄럽기만 한 거 이런 것도 파헤쳐 가지고 막 공격의 빌미를 삼고 뒤집는 거 빌미를 삼고 이거 이제 그게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각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국민 전체의 궁금증이고 의혹이고 잘못된 거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진실의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있긴 있을 거다 이 말이 우리나라 앞에. 그런 게 이제 뭐겠습니까? 이런 탄핵 과정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수준으로 이 현재 정권 미래 정권 모두 적용하면은 다 탄핵 안 당하고 별 수 있겠냐. 힘 잃으면 탄핵 당하지. 힘 있을 때는 탄핵 안 당하겠지만 이제 이렇게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원만히 해결된다 하면은 이제 수십 년간에 쌓여 있는 그 비밀의 문의 창고가 열리면서 아 한국의 모든 사건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또 누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이중적으로 살았구나. 또는 누구는 여적죄, 위적죄를 지고 있었구나. 이런 거 이제 그건 진실 차원에서 다 그건 드러날 때가 오겠죠. 그건 또 수사를 이제 국민 전체의 뜻에 의해서 할 때가 오겠지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진실을 밝히자 하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건 그렇지만은 한국은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빠꾸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앞으로 나가야 돼. 발전 지향적으로. 그렇죠.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힘찬 그 미래를 향해서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뒤로 돌아보고 자꾸 뒤집고 깨고 싸우고 이런 데로 흘러서는 안 되고 무리하고 지나치다 하면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부메랑이 돼서.
그렇게 되면 현 정권도 안 좋지만 국가적으로도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권 한 30년 잡아버리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세상은 늘 뒤집혀요. 세월은 쏜살같이 흐리고 젊은 사람도 늙고 늙은 사람 세상 떠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늘 세대가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순식간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이만 또 줄일까 합니다. 번 나가면 10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딱딱한 곳에. 그러면 그게 악화가 안 되겠습니까? 점점 악화되죠.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이란 게 뭐냐면은 가서 찍어 봐 가지고 애지간한 건 안 나와요. 이 흔히 말하는 만성질환이라든가 어떤 순환관계 계통은 안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그렇다면은 딱 사진에 찍혀서 나왔다. 그거는 이미 상당히 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초기 그런 거 아닙니다. 병원에서 아 이거 초기인데요 무슨 병이 있네요 하면 한참 진행된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쭉 통증이고 아프고 진행이 몰래 알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사진이고 뭐고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도 그동안에 많이 진행되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식도염이 있다, 신기능에 문제가 있다. 아무튼 박 대통령 참 몸 관리 잘해야 될 건데요. 사실은 저런 경우를 딱 보더라도 이 석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보석이라도 주고 석방돼가지고 집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구석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특갈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갈비 하는데 처음에 특갈비 이야기 나왔을 때 엄청이 뭐 별다른 건가 이렇게들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활비 하니까. 근데 이제 특활비가 저번에 원래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판공비에서 갈라진 거예요. 판공비에서. 그러니까 특활비는 이거는 이제 영수증이 필요 없고 어디 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가 알아서 쓰는 게 특활비입니다. 이 특활비라는 것이 특히 이제 어떤 기관에 주어지냐면 수사기관이라든가 외근을 마야 한다든지 아니면 장급들은 또 이런저런 여기저기 얼굴도 내밀어야 되고 금일봉도 줘야 되고 때로는 격려도 해야 되고 아래 사람들 여러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그 월급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이라든가 조사를 하는 것 이런 데가 이제 많이 가죠. 늘 왔다 갔다 쫓아다니고 뒤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국정원장들이 구속되는 그 특활비가 알려질 때 또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검찰에서도 특활비 쓰고 그리고 검찰도 법무부에 105억 원 그 특활비를 상납하지 않냐 하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알려졌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법무부 해명을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개통은 안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그렇다면은 딱 사진에 찍혀서 나왔다. 그거는 이미 상당히 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초기 그런 거 아닙니다. 병원에서 아 이거 초기인데요 무슨 병이 있네요 하면 한참 진행된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쭉 통증이고 아프고 진행이 몰래 알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사진이고 뭐고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도 그동안에 많이 진행되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식도염이 있다, 신기능에 문제가 있다. 아무튼 박 대통령 참 몸 관리 잘해야 될 건데요. 사실은 저런 경우를 딱 보더라도 이 석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보석이라도 주고 석방돼가지고 집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구석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특활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활비 하는데 처음에 특활비 이야기 나왔을 때 엄청이 뭐 별다른 건가 이렇게들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활비 하니까. 근데 이제 특활비가
저번에 올려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판공비에서 갈라진 거예요. 판공비에서. 그러니까 특활비는 이거는 이제 영수증이 필요 없고 어디 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가 알아서 쓰는 게 특활비입니다. 이 특활비라는 것이 특히 이제 어떤 기관에 주어지냐면 수사기관이라든가 외근을 마야 한다든지 아니면 장급들은 또 이런저런 여기저기 얼굴도 내밀어야 되고 금일봉도 줘야 되고 때로는 격려도 해야 되고 아래 사람들 여러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그 월급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이라든가 조사를 하는 것 이런 데가 이제 많이 가죠. 늘 왔다 갔다 쫓아다니고 뒤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국정원장들이 구속되는 그 특활비가 알려질 때 또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검찰에서도 특활비 쓰고 그리고 검찰도 법무부에 105억 원 그 특활비를 상납하지 않냐 하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알려졌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법무부 해명을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해명하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특활비가 285억 원이 배당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180억 이 돈이 검찰 특활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180억 원을 바로 검찰에 넘겨주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말대로 장황하게 야당 원내대표를 되게도 뭐 국회 운영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보조했다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그런데 이게 또 허위 발언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야당 민주당입니다. 원내대표가 원혜영 의원인데 어떤 명목으로든 홍준표 당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고 반박을 해요. 없다는 거죠. 그뿐인가요? 민주통합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가번 전 의원이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원래 상임위원장 하면 100만 원씩 여야 간사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게 관례인데 홍 대표가 안 줘서 왜 안 주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단 말이요. 그 당시 이제 홍 대표는 안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당시 우리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관리에 따라 여야 간사들에게 활동비를 나눠줬는데 여당 소속 위원장들은 대체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간사들한테 활동비를 이렇게 좀 나눠줬는가 봅니다. 그 이제 특활비죠 그게. 그랬는데 홍 대표는 안 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홍 대표는 줬다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 뭐 간사 서가번 의원이나 또 아까 원혜영 같은 경우는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 누구 말이 옳은지 뭐 그거야 자기들이 알겠지만 어찌 됐든 그러다 보니까 또 홍 대표 또 곤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어떻게 또 말이 바뀌느냐 하면은 내 기억의 착오 이제 기억의 착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합니다. 아무튼 결국 여기서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회도 특활비를 쓰고 있고 그들이 서로 조금씩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활동비를 쓰고 있다는 거 그거죠. 그렇죠? 쓰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홍 대표가 곤란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당시 야당 간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눠줬다 했거든요. 근데 또 야당 측에서 우린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탁 나오니까 내 기억이 차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수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눠주게 돼 있는 활동비가 안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얼른 생각해 보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것을 홍준표 씨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썼어? 남은 거 어디 있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홍준표 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한다고 했고 내 권한이 이렇게 했다 하지만 탁 조사하는 쪽에서 그건 당신 권한 아니요 이럴 수도 있고 또 사소하게 실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경우는 이제 징계 정도고 뭐 꾸지람 맞을 정도고 뭐 비난받을 정도 되는 것도 구속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차를 들이대는 걸 크게 들이대는 거죠. 조그맣게 들이대도 되는 거 경중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보니까. 그리고 댓글 이제 총선 대선 개입했다. 무슨 한미 FTA 이런데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런 등등이 그 당시 막 이뤄진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댓글전이 왔다 갔다 했겠죠. 댓글이. 딱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이다 대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총선 대선 하면은 그냥 여당 지지하자 야당 지지하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또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예를 들지 무슨 사태가 있어요. 사건이 나거나 사태가 있거나 뭐 해군 기지가 됐든 그런 건설 부분이 있거나 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댓글이 어떻게 써지겠습니까? 흔히 좌파 우파 댓글 나오는 거 뻔하죠. 어느 쪽이 된다 어느 쪽으로 안 돼 이렇게 나올 것이. 그러면은 북한의 사이버 전사는 어떻게 댓글 쓸까요? 당연히 거기 개입해서 쓰지요. 아, 그 해군 기지 그건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당이 또 이러이러니까 안 돼 하고 막 공격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한미 FTA 있으면 아 이러니까 그건 안 돼 하고 뭐 그러니까 또 여당이 잘못한 게 하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잘못한 거야 하고 막 그렇게 공격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또 좌파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파 보수들 하면은 어떻게 또 댓글 씁니까? 여러분도 아마 써본 기억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건 돼 하고 쓸 거 아니에요. 뭐 해군 기지 구럼비 바위 그거 깨지니까 그거 반대하면 아 구럼비 바위 제주도 전체가 구럼비 바위인데 뭐 그거 어디가 뭐 어때 이라고 또 쓸 거고. 아 중국이 반대하니까 안 돼 하면 나라 지키자는데 중국이 무슨 반대가 뭐 대수야 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또 어디 뭐 문화재가 있다면 그 어디가 문화재 있는데 그게 무슨 보존 가치 있어? 나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파도 그래요. 그렇다면 심리전단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 개입하려면은 당연히 저 북한에서 걔네들 하는 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려면 그 심리전단 거기서 할 일이 뭐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뽑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나라 심리전단 할 일이 없죠. 아니 뭐라도 선거할 때 그때는 그러면 이제 이래야 되겠죠. 선거 기간에는 야 자칫 오해서 하니까 우리 매년 20억 30억 가량을 미리 떼고 검찰에 내려줬다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미리 떼고 20억이나 30억을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다 준 것처럼 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관행이 30년도 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 해왔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떼가지고 그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에 장들이 이제 판공비나 수사기업 뭐 경례비 같은 걸 쓴다는 것이죠. 예, 특갈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말이 또 신빙성이 있을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 여야 간사회에서 지금까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60% 70%만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나머지 30% 40%는 법무부의 유보해 법무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다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30% 40%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이 180억 그랬죠. 그거 30%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54억 나오죠. 아까 이제 20억 30억 떼놓고 내려간다 했는데 이제 그보다 좀 크네요. 결국은 뭔가 좀 떼놓고 내려간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법무부에서 다 안 주고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다 사실이고 이것을 검찰총장이 묵인하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흘러나온 그 소식이나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런 주장, 말 이런 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는 그냥 흘러다닌 소리가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저 국정원에 써야 될 돈이 청와대 가니까 죄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에 검찰에 이건 죄가 안 될까요?
그럼 이제 수사를 해서 뭘 한다면 당장에 검찰총장이 됐든 법무부 장관이 됐든 수사받아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자한당에서 국회에서 문제를 삼고 또 청문회 하자 뭐 이렇게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또 끼어들게 돼요. 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 그 부분 이야기해 볼까요?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24일 오전 11시 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홍 대표를 이제 검찰에서는 당초 주장한 게 그 1억이 성한종 씨한테 아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는데 그거 이제 아까 이제 국회 특활비 어쩌면서 이제 그걸로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맞다면 특활비를 왜 거기다 썼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활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 돈을 또 소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1억이 왜 어디서 났나를. 근데 그 소명이 조금 신빙성이 없어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당도 이리저리 좀 이끌고 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당무감사 뭐 원내대표 선거 뭐 이런 거 등등등 해서 친홍 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이제 힘이 실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그래서 이제 이어갑니다. 이 부분. 이제 그런데 이 특활비가 국회의원도 다 받고 검찰들도 특활비 막 쓰고 안 쓰는 기관이 통 없단 말이에요. 이제 안 쓰는 기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기관 다 쓰고 있어요. 장급들은 또. 자, 그러할 때 이 기준으로 그렇다면은 온 나라를 다 뒤져본다. 검찰도 다 뒤지고 걸리면 다 구속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거 엄청 시끄럽겠죠. 또 국회도 다 조사해가지고 여기저기 걸리면 다 구속시키고 국회의원도 그러면 참 시끄럽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나중에 이제 정권이 딱 바뀝니다. 바뀌면 그 정권이 뭐 국세청 자료가 됐든 아니면 국정원 자료가 됐든 아니면 검찰에 저 뒷전에 감춰놓은 자료가 됐든 다 파헤쳐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건 수 있으면 다 잡은다면 현 정권인들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법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해도 또 법대로 했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은 이건 비법인데 또 소소한 거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장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건 결제를 한다니까. 근데 그런 거 소소한 거 가지고 이것이 위법이야 하고는 구속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죄는 경중이 있습니다. 경중 무시해버리고 예를 들어 징계감도 안 되고 아니면 징계 정도 해야 될 것을 그냥 구속해버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구속은 안 하고 불구속하고 기소해야 될 정도인데 그냥 일단 구속해놓고 보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선거할 때 그때는 그러면 이제 이래야 되겠죠. 선거 기간에는 야 자칫 오해서 하니까 우리 절대 댓글 달더만 나서지 말자 이러면 몰라도 그때도 활동한다면 불가피하게 북한 애들 하는 거하고 반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부딪히는 거. 근데 그런 것이 전부 선거 개입으로 해석돼 버린다 하면은 심리전단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그 댓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쓰는 사람 성향이 아니겠어요. 물론 위에서 어느 선을 잘 조심해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자기들 또 그 가치관도 있고 그러니까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쓰는 것을 장관이 일일이 다 그거 조사해가지고 올리고 조사해가지고 올리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단어 어떤 거 다 검사해가지고 올리러 그거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국방부 장관 하면은 다 사성 장군 다 지내고 명예롭게 다 군복무 마친 사람들이고 국가관 뭐 이런 건 다 확실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뭐 부정부패도 아니고 업무 충실히 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그런 걸로 가지고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럼 현 정권에 지금 장관하는 사람들 그 기준으로 하면 일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뭐 법대로 하니까 그건 착각일 수 있다니까요. 이제 이와 같은 기준으로 들여파면은 어떻게 하든지 걸리게 된다고요. 막 저 정권 바뀌어 가지고 막 뒤지면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은 바꾸고 현재 쌓여있는 적폐는 청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노라 이런 이제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적법하고 적절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그게 형평성에 맞게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모두에게. 일부만 적용되면 안 되죠. 명분이 안 돼요 그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재 법감정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저울질하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과거 저 지난 과거. 왜냐하면 그때는 관행도 있었고 그때는 그 시절에는 국민들 법의식도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그때 또 국민의 그 법감정으로 지금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안 걸릴 게 또 어디가 있겠어요. 시대가 발전한다면은 후퇴를 하면은 아이고 옛날에 그분들이 참 깨끗했구만 이러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발전해 간다면 아이고 옛날엔 참 구렸구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감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이 돼야 법이거든요. 막 건너뛰면 곤란하다니까. 자 이러한데 정권이 딱 바뀌어가서 그렇게 안 하고 막 뒤집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보면 장황하게 야당 원내대표를 되게도 뭐 국회 운영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보조했다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그런데 이게 또 허위 발언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야당 민주당입니다. 원내대표가 원혜영 의원인데 어떤 명목으로든 홍준표 당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고 반박을 해요. 없다는 거죠. 그뿐인가요? 민주통합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가번 전 의원이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원래 상임위원장 하면 100만 원씩 여야 간사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게 관례인데 홍 대표가 안 줘서 왜 안 주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단 말이요. 그 당시 이제 홍 대표는 안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당시 우리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관리에 따라 여야 간사들에게 활동비를 나눠줬는데 여당 소속 위원장들은 대체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간사들한테 활동비를 이렇게 좀 나눠줬는가 봅니다. 그 이제 특활비죠 그게. 그랬는데 홍 대표는 안 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홍 대표는 줬다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 뭐 간사 서가번 의원이나 또 아까 원혜영 같은 경우는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 누구 말이 옳은지 뭐 그거야 자기들이 알겠지만 어찌 됐든 그러다 보니까 또 홍 대표 또 곤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어떻게 또 말이 바뀌느냐 하면은 내 기억의 착오 이제 기억의 착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합니다. 아무튼 결국은 여기서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회도 특활비를 쓰고 있고 그들이 서로 조금씩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활동비를 쓰고 있다는 거 그거죠. 그렇죠? 쓰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홍 대표가 곤란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당시 야당 간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눠줬다 했거든요. 근데 또 야당 측에서 우린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탁 나오니까 내 기억이 착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수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눠주게 돼 있는 활동비가 안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얼른 생각해 보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것을 홍준표 씨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썼어? 남은 거 어디 있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홍준표 씨